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입니다. 똑똑한 증여, 현명한 증여, 알면 득 모르면 독. 절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절세 이슈 파트 7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생기는 일,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발한 음식들을 요새 많이 만들더라고요. 기발한 안주, 3분 안주, 집에서 만드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끄는데 그 관심이 오래 가진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수천 년 이상 먹어온 음식 외에 기발한 다른 음식을 만들었을 때는 잠깐의 호기심은 자극하지만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발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색다르고 간편하고 만들기 쉬우며 먹기 편하다. 인스턴트다.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급해졌죠. 마음이. 빠른 걸 선호하다 보니까요. 하지만은 기발한 음식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요. 또 다른 음식, 기발한 음식이 또 옵니다. 근데 그 음식도 조만간 또 없어집니다. 요즘에 유행가가 거의 1년을 못 버티잖아요. 그죠? 유행가 1년 이상 버티는 거 보셨습니까? 몇 개월도 못 가고 어차피 보면요, 몇 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죠. 그게 아마 질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인기에만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고도의 어떤 철학이 숨겨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기발한 증여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기발한 증여는 잘못하면요, 임상실험이 되지 않아가지고 손해가 막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상속가 증여는 기발하면 안 되고요, 기발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기발하다고 잠깐 생각나는 것으로서 인스턴트식 증여를 한다면 나중에 뒷감당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요, 정통적인 증여 방식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한테 증여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제도 1,000만 원 줬는데 올해도 1,000만 원 줬다. 지금도 1,000만 원 줬다. 그 증여의 목적이라는 것은 당연하죠. 부모님 세대의 재산을 자녀 세대로 무상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녀한테 증여를 너무 많이 하면요, 증여세가 과다하게 발생하잖아요. 처음에는 증여세가 없다가 10% 물다가 20%, 30%, 마지막에는 50%까지 세금을 누진과세를 당하다 보니까 증여 10억 원 하면서 5억 원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증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증여를 안 할 수는 없으나,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율을 조절하거나 낮추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색다른 증여를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손자녀에 대한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갓난아기한테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갓난아기한테 증여를 하면 또 어린애한테 증여를 하면 애들이 되바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도 부모님이 관리할 것이고 어느 정도 사회인이 되더라도요, 특별한 게 아니라면 또 부모님이 관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교육을 부자들은 어렸을부터 잘 가르칩니다. 돈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녀 교육이 안 돼 있지만요, 전통적으로 재산을 계속적으로 부를 이뤄온 세대들은요,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 손자녀 증여를 한다. 그러나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들한테 주지 않고 아들의 자녀인 손자녀한테 준다. 그러면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붙습니다. 이것을 굳이 무슨 페널티를 줄 것까지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까지 페널티를 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한테 다이렉트로 증여를 한다. 그러면 페널티 30%에서 40%를 추가로 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대 생략 할증세액 30%를 부과합니다. 그리고요, 손자녀가 미성년 자녀이면서 20억 원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18살 먹은 아이한테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할머니가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여세가 예를 들어서 10억 나왔다. 그러면 40%를 추가로 더 부과합니다. 14억을 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30%나 40% 추가 세금을 내는데 과연 증여를 주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무조건 피하지 말고 손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증여를 손자녀한테 강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미 자기 아들한테, 딸한테 증여를 10억 5천 했어요. 2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기 자녀, 딸이나 아들한테 추가로 돈을 더 증여하잖아요. 10년 이내. 그러면 그다음부터 추가 증여해야 되는 것은 40%의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10억 5천을 증여했다. 그러면요, 토탈 기존에 10억 5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21억 원이거든요. 거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6억 6천만 원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기납부세액 2억 4천 하니까 10억 5천을 추가로 증여하면요, 무려 4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손자녀한테 증여할 수가 있겠죠. 손자녀, 성년 손자녀한테 10억 5천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손자녀한테 증여한 따로 증여한 거니까 손자녀만 증여한 것만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10억 5천에서 5천만 원 공제받고 10억 원에 대해 30%, 노진공제 6천만 원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2억 4천만 원 나오고 30% 할증세까지 합치니까 3억 1200만 원 나왔습니다. 비교해 볼 수 있겠죠? 10억 5천을 자녀한테 추가적으로 계속 증여를 하면요, 4억 2천의 증여세가 나오는데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3억 1200, 따라서 앉은 자리에서 1억 800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까 할증세액은 물더라도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좋겠죠.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메리트, 장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녀보다 100배 더 사랑하는 손자녀한테 직접 증여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최대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들한테. 아들보다 손자녀가 더 이쁩니까? 그랬더니 이쁘답니다. 몇 배나 이쁘냐니까 100배 정도는 이쁘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자녀 증여 후 할아버지가 그 자녀가 다시 손자녀한테 증여한다. 2단계를 거치면은 증여세가 원래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10억 5천을 자녀한테 증여하면은 증여세가 2억 4천. 다시 자녀가 같은 금액을 손자녀한테 증여한다. 2억 4천. 토탈 4억 8천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은 조부모님이 한꺼번에 다이렉트로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한테 증여한다. 3억 1200이지 않습니까? 무려 어떻습니까? 1억 6,800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녀한테 증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 후 5년만 경과되면은 증여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들한테 증여하면은 10년 동안 합산하거든요. 근데 손자녀는 5년 경과 후에는 상속 재산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빠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의 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상속세 조사를요, 지방청이 주관하느냐 아니면 일선세무서가 주관하느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50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10년간 아니면 10년 이상의 금융거래 내역도 조회해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50억 원을 초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보다는 손자녀한테 증여해서 5년 이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령이다. 6년 이후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속재산 제외로 50억 원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증여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좋겠죠. 주택 중에서도요, 아파트나 아니면 향후 개발 호재가 있는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다 가능합니다. 빌딩도 증여할 수 있고요, 토지도 증여할 수가 있겠죠. 현금보단 낫죠.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님하고 부모님이 함께 증여하면 합산과세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세요. 전문가들도 계산을 잘못해갖고 경정 청구하고 여러 가지 소외가 많이 따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자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5억 원을 증여하고 아버지가 5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합산해서 10억 원 증여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계산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10억 5천을 손자한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할증과세 포함해서 3억 1200만 원 나오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10억 원을 다시 증여했어요, 자녀한테. 그러면 합산하지 않고 부모님은 별도로 증여한 거로 봐요. 대신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먼저 손자녀한테 증여해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10억 원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 세금을 내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합산하게 되면 6억 4천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2억 4천만 내면 되겠습니다. 자, 손자녀 증여 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5년 경과되면 다시 또 증여재산 공제될 수 있습니까? 여쭤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손자녀한테 증여한 것은 5년 지나면 상속재산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6년 차에 다시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 받느냐는 거죠. 그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증여재산은 무조건 10년 합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5천, 성년은 5천, 미성년은 2천까지만 받는 것이지 5년 지났다고 다시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5년 경과되면 또다시 증여할 수 있을까요? 손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산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해서 누진갓을 합니다. 손자녀는 증여한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상속세에서만 빠진다는 소리예요. 증여는 그대로 10년 합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친손주, 외손주 증여할 때 다를까요?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당연히 같죠. 동일합니다. 동일한 나의 핏줄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 그 다음에 증여 후 5년 경과되면은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거 다 동일합니다. 자,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요, 자녀들만 집중적으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손자녀 증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며느리와 그리고 사위한테도 증여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요, 아주 많은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분들이요, 며느리와 사위는 친족이 아니라 인척이다 보니까 꺼리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딸한테 주는 것도 꺼리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남의 자손을 낳고 그리고 남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꺼리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딸도 자기 핏줄이고 아들도 자기 핏줄이고요. 딸이 낳은 자녀도 외손주, 뭐 친손주 관계없이 모두 다 자기의 핏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2022년도 지금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하기 전에 그 손자녀, 며느리, 사위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